청와대가 태평 김일성 교수에 대하여 문현동 금도굴 사건 명예훼손죄로 부산지방경찰청에 조사 및 처벌을 지시하였다. 예,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또 태평TV도 뭐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많은 태평TV를 지지하는 분들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는 사실은 잡범 수준의 사기극이었는데 그것을 결국 현재 그 문재인 정권이라는 이러한 상황에다가 접목시켜 가지고 이제 히트를 쳤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김일성이나 정충재가 말하고 있는 이러한 그 허위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허위가 아니라고 다 조목조목 이게 증명을 해줘도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태평TV 이쪽에서 보면 댓글이나 뭐 이런 조회수나 이런 게 보면 상당해요. 상당한 숫자가 여기에 좀 그 미혹돼 가지고 이걸 사실로 이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난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제가 이제 누차 이야기하지만 문재인을 끌어내리려면은 그걸 하라고, 문재인 끌어내리는 걸 하고 문재인하고 정충재의 금도굴 사건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다른 거 갖고 문재인을 끌어내리라. 네? 문재인은 정충재의 금도굴 사기 사건은 그 사람의 사기극이고 그거를 이 김일성이가 이용해서 이제 히트를 친 거예요. 그러한 거를 갖다 놓고 이렇게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어리석은 국민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했습니다. 동일합니다. 이거 어리석은 국민이에요, 이것도. 세월호 사건 뭐 태블릿 PC 이래갖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킨다고 폭도들 일어나서 그냥 거짓말에 속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질적으로 뭐가 다른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을 탄핵시키고 문재인을 끌어내리려면 다른 걸 하라는 거야, 다른 거. 다른 거를 통해서 이렇게 문재인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정충재 씨의 그 잡범 수준의 이야기, 사기죄, 그 스토리를 접목시켜서 이렇게 문제가 되면은요, 이거는 태극기 우파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태극기 우파 전체의 문제가 되고 결국 태극기 우파라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집단이다라는 그런 객관적인 낙인을 찍히게 돼요.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믿지 않을 것이다 하고 저는 보지만은 어쨌든 이 일부 사람들의 이 열광적인 이런 지지나 태평TV가 이끌고 가는 이 사람들 숫자가 유의미합니다. 유의미. 무의미할 정도로 작질 않아요. 유의미할 정도의 집단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모집단에 대해서 이것은 어떠한 영향을 가집니다. 전체 모집단을 평가하는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좌파 측에서 당신네들 보니까 그 태평TV 이거 통해서 아무 관계도 없는 문재인이 금도굴 범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태극기 우파 전체가 그런 판단을 받아야 된다. 태극기 우파 전체의 판단력을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이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제가 정충재 씨의 그 사기극에 대해서는 이미
1탄부터 50탄까지 일일이 그 팩트를 전부 분석해서 다 논평을 해놨으니까 그걸 찾아보시면 되고요. 제가 또 반복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이제는 이 문제가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각 있는 유튜브 좀 종교제라든지 이렇게 좀 황장수라든지 판단력이 바르시고 좀 영향력 있으신 분들이 아마 이 문제를 다룰 시기가 아마 조만간 있을 겁니다. 그분들도 판단력이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태가 어떠한 유의미한 우리 태극기 우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도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논평을 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지금 문제가 저는 태평TV 이쪽에 들어와서 김일성 이런 사람 얘기하는 거를 별로 안 듣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건 그러니까 요 정충재 씨 이야기 빼고 그냥 애국운동 하면 될 거를, 그걸 빼고, 진짜 애국운동을 하면 되는데, 왜 이 정충재 씨를 여기다 껴가지고, 그걸로 문재인을 타격한다. 이런 식으로 왜 그게 끌고 가느냐. 뻔하죠. 빠르거든요. 그렇게 하면 조회수도 굉장히 늘고, 조회수가 늘면 힘을 받고, 자금 동원도 쉬워지고, 나중에 어찌 되든, 나중에 또 누가 그거 기억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충재 씨가 이렇게 조작한 이 사기 사건을 문재인과 연결시키지 않고 했으면은 태평TV가 이렇게 안 떠요. 안 뜨고 그냥 사람들의 조회수도 없고 그냥 시들시들해서 이렇게 사라져 갈 건데, 이러한 아주 유치한 거죠. 이런 거를 끌어들여서 이렇게 이제 본인이 애국운동을 한다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의 정체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애국자가 아니에요. 정말로 정충재 선생이 사실이다. 요렇게 본인이 판단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우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충재가 사기극이 맞는데 내가 이 정충재의 사기극을 이용해서 태평TV를 한번 한탕 해보겠다. 이러면 그건 아주 교활하고 그거는 이제 애국자가 아니죠. 애국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이 사람도 미혹되어서 정충재 씨의 그 사기에 해당하는 모든 스토리를 이 사람도 진실로 믿고 정말로 문재인이 도굴범이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우매한 사람입니다. 그럼 애국심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애국심이 있는 거죠. 그거는 애국하는 마음은 있는데 우매해가지고 오히려 많은 분들을 그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그건 애국심 있는 건 맞아요. 그 경우는. 근데 그건 이제 지력이 떨어져가지고 많은 분들을 같이 이렇게 도탄의 길로 빠뜨리게 하기 때문에 그 죄악성은 물론 앞에 거만큼은 안 되지만, 앞에 건 정말 교활하고 나쁜 거지만 그렇게 본인이 우매한 것도 그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왜 기독교 이렇게 전도하다가 나중에 불신자하고 이제 싸우고 끝나면서 서로 하는 말이 있죠. 그러면 죽은 다음에 누가 천당 가고 누가 지옥 갔는지 그때 가서 확인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 저주하고 싸우고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상대방을 저주하고 죽은 다음에 누가 천당 가는지 두고 보자. 그러면 불신자가 뭐 하나도 안 무섭다. 그런 지역이라면 난 얼마든지 가겠다. 이렇게 이제 싸우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부산 문현동 이 금괴 사기 사건의 현장을 이제 파보면 나올 거 아니냐. 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일 현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파보지 않고도 아는 겁니다. 이게 금괴 사기 사건이라는 것을. 예. 제일 현명한 사람들이. 그 뭐 애꿎은 돈 버려가며 그걸 왜 파봐. 양쪽 들어보면 뻔한 건데. 그게 제일 현명한 사람들 판단이에요. 두 번째가 파보고 확인하는 사람들입니다. 파보고. 예. 근데 파보고 확인하면 이미 이제 버스는 지나갔죠. 이제 죽은 다음에 이제 천당과 지옥이 나온 거죠. 예. 이제 그거 하자는 분들이 많아요. 예. 파보면 안다. 그래서 누차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이미 유의미한 태극기 우파 진영 내의 어떤 그 암적 존재로서 지금 그 암이 상당히 그 종양이 쉽게 도려내지지 않을 만큼 유의미한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애국한다고 이제 뭐 미혹돼 있으니까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천당 간다고 옛날에 뭐 이단 종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박태선 씨나 이런 분들 열심히 따라간 사람들 다 그럼 지옥에 가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죽고 나면 아는 거니까. 태극사랑 저보고도 이제 그런 식으로 확신에 차서 댓글 다시는 분들 많은데 곰곰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게 애국하는 길인지. 저 사람은 금괴 먹고 뭐 매수돼가지고 졌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 사람은 정말 애국한다고 저런 얘기하는 것인지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왜 정충재 씨 이야기가 사기극인지는 제가 이미 여러 번 입증을 다 했기 때문에 그분이 증거라고 이렇게 캠코더 앞에서 흔드는 문서들이 있어요. 그거 왜 정지 화면으로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죠. 자, 이게 포세이돈 살베이지 지분표예요. 이렇게 정지 화면으로 해서 이름까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날짜까지 다 나오고 이렇게 보여줘야 그게 문서를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그 정충재 씨가 흔드는 거 캠코더 앞에서 이렇게 문서라고 뭐 6월 1000명 무슨 뭐 명단이라는 거 흔드는데 거기에 직인을 확인해 본 적도 없고 날짜를 확인해 본 적도 없고 작성자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 1000명인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나온 건지 그런 식으로 캠코더 앞에서 흔드는 것은 증거 제시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정충재 씨가 다 증거를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우매한 겁니다. 우매한 거. 그러면 정충재 씨가 저처럼 이렇게 문서를 딱 그 직인 날짜까지 다 확대해가지고 화면에 안 보이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가짜로 만들어서 정말 화면에 보여줬다 그러면요. 공문서 위조. 그것이 공문서일 때는, 사문서일 때는 사문서 위조죄. 형법상 그 위조죄는 상당히 처벌이 큽니다. 만약에 정충재 씨가 저희가 보여주듯이 이렇게 딱 그 작성자 날짜, 직인까지 사인, 무인까지 다 찍혀진 이런 문서를 본인이 만들 수 있겠죠. 위조해갖고 그래갖고 컴퓨터 앞에 그게 보이도록 분별되도록 그렇게 방송을 하면요. 그거 딱 캡처해가지고 그 사람 고소하면 바로 그 형사 고소가 됩니다. 사문서 위조죄, 공문서 위조죄, 또 업무 방해죄. 그건 바로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영부영하게 캠코더 앞에서 종이를 흔드는 거예요. 이거 뭐 6월 1000여 명이라고. 그 6월 1000여 명의 명단을 정확하게 제가 보여주듯이 딱 확대해가지고 날짜, 그 작성자, 직인, 도장 이런 걸 보여야 그게 증거 제시입니다. 그렇게 하면 만약에 정충재 씨가 어디서 가짜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다. 그럼 그건 바로 그건 공문서 위조죄,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캠코더 앞에서 뭐 증거라고 이렇게 흔든 거 많이 있었는데, 뭐 문제되지 않는 거는 보여줘도 괜찮겠죠. 뭐 무슨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은 그건 위조죄가 안 되지만, 어떠한 그런 그 사실 증명이 되는 문제를 위조했을 때는 그 형사상 범죄가 되거든요. 그럼 다른 거 다 간두고 그걸로 고소되기 때문에 체포되죠. 근데 그 위조죄는 그러면 그 사람 또 누범 가중돼 갖고 또 옥살이 하게 돼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증거 제시를 말로 하는 겁니다. 캠코더 앞에 흔들면서 말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그 사람 나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봤습니다. 그 사람은 1편 방송하면서 이 사람 말이 사실이라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근데 이 사람 말이 너무나 비논리적이라 내가 정리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켜줘야 되겠다. 이러한 목적으로 그걸 정리해 나간 겁니다. 근데 정리하면서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짓말이에요. 예,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고 장황하고 비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증거 제시도 없고 본인이 캠코더 앞에 흔드는 거, 그게 무슨 증거 제시입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쪽 한쪽 방송만 보고도 판단이 섭니다. 근데 이제 이 우매하고 미혹된 사람들은 그래서 또 역사는 흘러가는 거지만요. 예. 그래서 대중은 선동되는 것이었고, 대중은 속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대중은 무책임한 것이고, 그거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중에 은근슬쩍 또 넘어가고, 그게 원래 대중의 속성 아니겠어요? 그게 무책임이고. 자, 청와대가 이 사람을, 김일성 교수를 문현동 금도굴 사건 명예훼손죄로 조사 및 처벌 지시한 것은 그 다음 수순이 뭐냐 하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조사 이렇게 돼보면 또 문현동 금도굴이라는 사건이 정충재의 사기극이었다는 것이 이제 판명되고 이 문제가 일단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 태평TV가 좀 틀린 얘기 했구나. 그리고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열광하시는 분들, 이 태평의 이제 광신자인들 분들도 이제 이 청와대의 지시로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객관적인 조사 사항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깨닫게 될 거예요. 깨닫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다음에 이 유튜브에 대해서 어떤 제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걸 계기로. 제 예상으로는 청와대가 그걸 노리고 이제 타이밍이 왔다. 이제 이 태평TV와 이 광신자들, 이 사람들의 집단이 어느 정도 이제 유의미한 집단으로 컸다. 이제는 이제 잡아먹을 때가 됐다. 그 생각한 거예요. 여태까지는 이제 그냥 내버려 뒀죠. 그래, 너희들 커봐라. 예. 저거 이제 거짓말로 저렇게 하니까 이제 무럭무럭 자랐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도살할 때가 됐기 때문에 도살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만 도살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 피가 튑니다, 옆으로. 이 도살할 때 이 피가 옆으로 튀어서 애꿎은 이 선량한 유튜브에 대해서도 무슨 검열을 해야 된다. 무슨 제재를 해야 된다. 이런 국민 여론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거 태극기, 우파, 틀딱들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또 좌파 진영에서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이렇게 저 틀딱 같은 소리 하는 것들 저 유튜브 제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언론에서 막 때릴 겁니다. 그러면 그건 명분이 있어요, 명분이. 명분을 좀 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첫 단추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얘기가 그렇게 저희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지금 유튜브가 지금 우리의 유일한 언론인데 이제 그것마저 옥죄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이자들이 준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광신자들 따라가가지고 그 첫 포문이 지금 열린 겁니다. 청와대가 이 태평TV를 명예훼손죄로 처벌 지시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광신했던 사람들 다 발표하고 이거 보세요. 유튜브란 게 이런 겁니다. 응? 그 우매한 노인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표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나마 지금 태극기 우파가 좀 정권을 좀 잡아가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찬물 끼얹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이제 돌아오려던 사람들도 다시 좌파 진영으로 다시 회귀하고 지금 그런 사태가 지금 이제 이게 첫 포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제발 좀 정신들 좀 차리시고 문재인을 끌어내리려면 끌어내리는 걸 하라니까요. 그걸 하라고 얼마든지 있어요. 문재인이 끌어내릴 방법은 뭐 원전 폐기 또 많지 않습니까? 한두 개입니까? 그걸 하시라고. 이렇게 아무 관계도 없고 자범 수준의 사기죄가 뭐 문재인이 뭐 그 배우다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믿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우파 진영에다가 오히려 철퇴를 가하고 분탕질하는 본인들은 애국했다고 생각하겠죠. 본인들은. 그럼 뭐합니까? 저 혼자 애국한다고 착각하면 그게 애국이 돼요? 오히려 다른 진짜 애국하는 사람들 길을 가로막았는데 이거는 이 김일성의 책임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광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라 망치는 거예요. 나라 망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올바른 얘기하는 사람들 붙잡고 나라 망친다고 욕하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요즘에는 이런 분들의 판단력이 없는 분들이 이렇게 수가 많다는 거에 대해서 참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제 방송을 듣고 마음속에 일말의 어떤 그 양심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열심히 한번 이걸 잘 보세요. 보시고 올바른 길로 들어오셔서 올바른 애국을 좀 하시고 올바른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